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G7 정상회의 결과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당청 관계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시 후 2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제 장시간 대화를 나눴고 앞서서 이제 교황도 이제 만난 그런 결과를 갖다가 자세히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순방 바로 다음 날 이제 기자회견이고 열하루 전에 기자회견이 이제 있었고 또 당청 간에 최근에 좀 미미한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어서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는데 오늘 기자회견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국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신 말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기자회견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실 텐데 네. 외교적 성과면 성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얘기를 나는 그런 건 공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룰라 대통령하고도 그 만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만났던 얘기들을 국민 앞에 좀 소개를 하는 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게 자신의 치적을 널리 알리는 거이기 때문에 예. 뭐 홍보라나 국정 홍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깝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틀림없이 이제 그 부분을 짚을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예. 꼭 그 내용을 보고 싶은데, 바라기는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잘 해왔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중도 실령주의 노선을 갖다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인사를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주변을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중도적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로 포진을 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참 잘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성 이미지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그러뜨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금 당이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누그러뜨리는 게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대체로 보완하고 있는 이런 그 인적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걸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공소 취소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걸 법적으로 장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법적으로 장치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권력이 바뀌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또 어떤 소리를 하든지 할 거예요. 그것보다는 네. 아주 강력하게 국민들로부터 참 잘했다. 네. 잘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만이 예. 확실한 안전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 있을 유럽 순방 기자회견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세금 있습니까? 많이 쓰고 외국에 여드레나 다녀오셨으니까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거는 네.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자화자찬이 많잖아요. 뭐 외국 정상들하고 만난 거 뭐 그런 거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뭐 대통령이 얘기하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화자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 국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대통령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언론 보도 예.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데드크로스예요. 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는 거를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특별히 이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뭐 숫자로는 이겼을는지 모르지만
그 뭐 부산 북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예. 이런 데는 졌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특별히 지금 2030 젊은 사람들이 지금 참신이 모여서 지금 참정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도 그냥 무슨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거는 경제 문제예요. 지금 뭐 코스피가 뭐 9천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나도 소외감을 느껴요. 몇 사람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요. 환율도 지금 1,500을 넘어가지고 이게 뭐 IMF 때의 그 환율을 거의 지금 맞먹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떡할 거냐. 알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 또 주택 문제는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지 괜히 무슨 뭐 자화자찬이나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마 빈정을 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순방선과 함께 국내 현안에 대해서 또 어떤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보도록 자화자찬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자화자찬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 거취 논쟁이 이제 장기화에 접어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전방위적인 거취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 어제 건강 문제를 들어서 돌연 입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의원들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또 취소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좀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정치의 본령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맡겨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당대표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어떻든 지금 지방선거에서 성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냥 여러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여러 그 국민들의 여론도 장 대표가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입장인데 이거를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민기적거리고 피하고 아마 지금 과로가 누적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야 이해가 되지만 아니 사표를 내고서 입원했으면 더 홀가분할 뻔했는데 좀 오래서 쉬기도 하고 좀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그랬을 뻔했는데 저거는 어떻든지 간에 그 의원들이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최고위원 중에서도 책임을 지라는 국민 여론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정치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난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선당 후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스스로 결단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 기억에는요. 야당 대표가 저렇게 주변으로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자기 세력을 갖고 당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거든요. 어찌됐든 소수라도. 그런데 지금 장동혁 체제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얘기해요. 소위 말해 좀비 지도부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 정도 되면은 내가 물러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특히 지금 입원했잖아요. 이 바쁜 상황에서 입원할 정도면은 그때는 내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야죠 병원으로. 근데 지금 당이 이런 국면인데 온 국민이 죄송합니다만은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다음을 내가 예약하면서는 물러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나중에 장동혁 그렇게 깨끗한 데가 있어 이런 평이라도 받을 텐데 지금 저렇게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는 거는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심한 표현을 좀 내는데 지지분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결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을 계속해서 늦췄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당을 수습을 하고 지금 현재는 보면은 당내 누가 맡아야 할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미래로 가야 한다고 봐요. 비상대책위로 가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전국을 돌파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에 워낙 비대위를 좀 많이 한 부분도 좀 있어서. 근데 정당이 보면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면은 그 결과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잘 꾸려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관리 부실을 제도개혁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책임자 규명 그리고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번에 이루어지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둘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주 잘 됐어요. 양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다 같이 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예. 특검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도적 개편을 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구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감사원 감사도 못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면은 이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정민이 이제 다 봤습니다. 때문에 이걸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그냥 간다는 말이 안 되죠. 법을 바꿔야 될 거예요. 헌법까지 바꾸기 힘드니까 법부터 개정을 하고 그래서 법적 장치를 확실히 해서 더 이상 저런 엉터리 선관위가 돼서는 안 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이걸 하루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이걸 가지고 질질 끊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면은 국민이 굉장히 민주당에게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관위에 대한 뭐 개혁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선관위를 뭐 옹호한다든지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아, 이거 뭐 과거에 뭐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자기들의 그런 뭐 자기들 관계없잖아요. 선관위를 바로 하는 거는 이해 관계가 없잖아요. 민주당하고. 여유가 없죠. 선거 바로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지금 선관위 위원장도 그동안에 대법관 중에서 한 사람이 겸임했다는데 그것도 상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선관 위원들이 전부 비상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상임으로 해야 되고 밑에 기강이 말이 아니더군요. 뭐 언론에서 보도된 거를 보면 또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감사원 얘기를 들어보면 밑에가 기강이 이게 말이 저런 기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제도도 개혁해야 되고 기강도 바로잡는 그런 법 조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가지고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일벌 100개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자, 이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는데 여야가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했던 시한 어제로 일단 1차 시한은 이제 지난 상태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진전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은 뭐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이제 누가 맡느냐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민주당은 일단 뭐 다음 주까지는 이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자칫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뾰족한 해법 없을까요? 정치는 타협이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은 타협을 할 건덕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인 것 같고 공소 취소를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다는 이 입장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은 도대체 뭐냐?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걸대로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거를 그냥 내가 못한 것도 그냥 다 잘한 거로 만들겠다고 들면은 그러면 그건 국민으로부터 떨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뭐 없게 해서 만들겠다.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잘하면요. 잘못한 부분도 국민들이 그거 놔주자. 그건 지나간 얘기고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사랑입니다. 국민의 사랑은 어떻게 받느냐? 여야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국정,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국민 사랑이 나옵니다. 예.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가 힘자는 데 있으니까 밀고 나가면 된다? 그건 진짜 국민 사랑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가 나와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 뚜벅뚜벅 가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조대로 가고 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은 그냥 덮어놔라. 예. 그럼 국민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 네. 이런 배짱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국정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나오더라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타치 할 거예요. 예. 그런 자세 아니면 이거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맥락에서 공소 취소할 수 예. 있도록 그냥 특급 만들어서 밀고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요. 예. 전국은 점점 더 꼬이고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국민 사랑은 더 멀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 원구성 협상에서 나라면요. 예. 양보합니다. 그래, 너희들 가져가라. 법사위원장 가져가라. 그러나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조건은 이해를 해라. 타협을 하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법안 처리 또는 이렇게 방법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법안 잡을 것이다 처리를 우려를 하잖아요. 예. 공소 취소 부분을 약화시키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 꼭 가져가고 싶다면은 상임위원장 몇 개 양보를 하면 돼요. 예. 뭐 행안이든 뭐가 됐든 두세 개 함께 엎어가지고 예. 우리 양보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건 또 국민이 볼 때 뭐 지나친 양보로 갈지도 모르죠. 때문에 원칙적으로 봐서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안 하는 것이 예. 오히려 나중에 잘한 것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이 원구성 민주당이 협상이 답답하게 된 예. 이래로 원구성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예. 한때는 다 찾은 때도 있었어요. 예. 민주당이다. 그런데 이게 관례대로 보면은 야당이 맡았거든요, 법사위원장을.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수당이 예. 법사위원장까지도 차지를 하면 이게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도 견제 세력이, 견제 능력이 스스로 견제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법사위원회거든요. 법을 통과하는 게, 법을 제정하는 게 국회의 일이니까, 주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소수당이 맡는 게 이제 관례가 되어 왔거든요. 그동안에. 네. 옛날에 뭐, 국민의힘 전신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민주당이 말입니다. 예. 이거 법사위원회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위원장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은 선언해야 돼요. 네. 앞으로 우리가 소수당이 되면 다수당에게 법사위원장 주겠다. 우리는 법사위원장 안 하겠다. 이거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선언 안 하고 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균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또 이게 다수당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게 질주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견제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민주당이 앞으로 뭐 이게 지금 뭐 네. 한두 해 민주당이 뭐 존재할 거 아니잖아요. 네. 또 뭐 계속해서 다수당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역지사지를 하고 자기들이 야당이 됐었을 때도 그러면은 다수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줄 거냐. 네. 잘 생각을 해서 이번에 관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 네. 자기들을 스스로를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뭐 안 하면 타협 안 하면은 다 자기들이 상위원장 차지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막 합니까? 그건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다 차지하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게 간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좋아요. 선언해야지 그렇게 할 이번에 수 그러면. 있는데 뭐 선언하고 안 하고도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가면 그게 또 간행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공소 취소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풀어지면은 아주 원활하게 국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 일단 뭐 다음 주가 아마 상당히 팽팽하게 이제 그 대화가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